자, 뉴스 맛집 코너죠. 뉴쉐링 가이드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용하. 네. 윤석 전 대표의 특별수사 가처분 신청 신중한 사건 검토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법원이 이번 주 내 결정이 어렵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국민의힘 상황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출범했습니다. 오늘 출범했습니다. 아침에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 필두로 임명장 수여식도 하고 같이 이제 한마디씩도 하고 했는데 그 전에 지금 화면 나오죠. 예, 저거죠. 90도로 허리 굽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던데 뭘 잘못했다라고 90도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까? 아주 당연하고요. 주호영 위원장이 오늘은 뭐 옳은 소리로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비대위가 지금 이렇게 오늘 출범하게 된 게 기쁜 일이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당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출범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거 문제다. 가처분이 저는 어제 오늘 나오고 그냥 각하 혹은 기각 되면 역시 쉽지 않구나. 정치권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할 텐데 다음 주까지 간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법원이 꼼꼼하게 본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인용과 기각의 가능성이 팽팽하다는 거 아니냐. 여차하면 인용이 날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오늘 비대위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비대위까지 출범하게 된 상황이 당에 분란이 발생한 거니까 당내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오래 가는 건 옳지 않다. 짧게 끝내고 빨리 정상 상황으로 이거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세워서 이제 정상적인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겠다라는 암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대위가 어쨌든 이제 앞으로 분열이 아닌 당내 화합을 주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화합 얘기를 했고 또 민생을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사과 발언 이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얘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아주 높였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다수의 생떼입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직후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그 목적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흠집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해 호소인처럼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 교란이자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채용했습니다. 사적 채용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조금 전에 이 시간이 근데 항상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온갖 속보가 많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역시 속보 들어온 것 좀 잠깐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로 일단 지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뭐 이원석 총장 지명이 됐으니까 이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 지명은 이원석 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검사 현 대검 차장검사고요. 뭐 이번에 함업형 올렸던 사람들이 다 특수통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수통 중에서도 특수통. 그리고 또 속보가 들어온 게요. 교육장관 지금 공석이죠. 복지부 장관 이 두 장관 후보 검증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일부 뭐 3실 7수석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나온 거는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발표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일단 현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의 이원석 대검 차장을 예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교육장관 또 복지장관에 대한 후보를 검증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 또
홍보수석도 혹시 교체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오늘 예. 일요일에 발표될 발표를 것 할 것 같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기획수석 비서관 요거를 좀 신설해서 그 정책 소통하는 거에 좀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 전해드렸고요. 뭐 요 내용 관련해서 혹시 예. 뭐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 네네.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네. 야당은 당연히 비판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특수통 이 윤석열 대통령과 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이 약진해서 예. 검찰총장직을 맡음으로써 네. 검찰공화국 아니냐, 뭐 이제 야당의 비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103일 만에 이 공석을 채웠는데 그러게 말이요. 결국 너무나 당연한 사람을 당연한 자리에 임명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느냐. 검찰 인사는 다 해버리고. 무슨 고민을 했었을까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인물 자체는 사실은 지금 현재 네. 대검 차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검찰총장 직무대리예요. 그러니까 직무대리만 떼고 이제 총장을 그냥 맡은 그렇죠. 거예요. 네. 4명 물망에 오른 중에 물론 이제 이두봉 검사, 네네. 검사장 유력했는데 전수원장. 더 측근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그럼 유원석 뭐 이 내정자가 덜 측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이제 기획관 역할을 했고 함께 예. 특수통 출신이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네. 아까 27기. 예. 그래서 이미 다 가까운 사이인 건 맞고 현재도 네. 검찰총장직을 직무대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각에서 보면 그냥 아주 원만한 자연스러운 인사입니다. 네. 근데 뭐 이 인사를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하는 비판은 여야에서 나올 수 있겠죠. 예. 의견 한두 개 보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님, 허수아비 선정했네라고 비판하고 계시고. 바지 총장 그다음에,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죠. 로벤브로님, 인적 쇄신도 친윤만 뽑고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다라는 의견도 같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파라다이스님, 청문회 먼저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제 내정이고 그렇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주는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뭐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다수의 생떼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로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보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과거의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이다라고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KBS와의 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작심해서 겨냥을 했습니다.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네. 이건 뭐 모델하우스 보고 집을 샀더니 막상 분양받아 보니까 집도 엉망이더라라고 비유를 하면서요. 네. 직접 들어보시고 요 얘기 좀 길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울산 회동이나 아니면 국회에서의 따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뭐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선거는 좋으면은 이 정도는 왜냐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집을 분양했으면은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는 갈 때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기라고 이제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지점이 지금 이제 있는 거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믿었는데 사기당했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저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도 납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친이계 친박계 계파가 또 충돌이 셌죠. 그런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자 공천을 하는데 친이계가 대약진, 친박계 의원들은 다 공천 탈락.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박계를 챙겨야 하는 박근혜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친박계 공천 학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친이계, 심지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 말을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한 건데 인용해서 말했군요.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맥락이 있는 거죠. 그 앞에는 개고기, 이른바 양두구육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대선 과정을 돌아보면
그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판 건 자기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뭐 양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았는데 지금도 이제 윤핵관들은 그러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모델하우스와 이제 실제 집, 예.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러니까 나도 속았다가 중요해요. 나도 몰랐어요. 네.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럼 또 다시 이게 뭐야? 녹슨 수도꼭지가 대통령을 빗댄 거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네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이건 임무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든가 예. 지금 국정 운영이라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실제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지 내가 대통령을 개고기에 빗대거나 대통령을 녹슨 수도꼭지에 빗댄 건 아니니 네. 이걸 자꾸 인물로 단순 치환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비판할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은 굉장히 선정적이죠. 예. 그러니까 개고기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EXX 저 XX 얘기도 나왔고, 네, 뭐 체리 따봉도 나왔고, 체리 따봉 나오고 이제는 속았다. 속았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최경영 뭐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인정해버렸는데 예. 그럼 사기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고 규정을 한 셈이에요. 예. 속였다. 예. 속은 나도 속았는데 국민도 속았으면 속인 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현재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다. 오. 이렇게 공격에 이제 포인트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견 좀 보겠습니다. 안피로님, 이준석 착각하지 마라. 윤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사기꾼이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하네라고 비유하시고요. 네. 또 여금수님, 네가 속인 게 아니라 국민 절반을 속인 거다라고 하시고, 파라다이스님, 이준석 대표가 애둘러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듯 하시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화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말을 좀 응원하는 분도 계신가요? 의견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가처분이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법원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까 방송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줬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고 그다음에 그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그렇죠. 이번 주 내 결정 어렵다니까 오늘 내일 안 나온다. 주말 사이도 아니다. 그러면은 뭘 지금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을지 하고 그 상당한 시간은 한 1주? 2주? 1주에서 2주 사이. 예. 빠르면 1주. 네. 한 뭐 다음 주 초중만 나오면 빠르게 나오는 거고요. 네. 다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길어지는데 네. 이게 협상의 기술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주로 강조하던 거에 네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각할 거면 기각의 이유는 간단해요. 네. 뭐냐면 정당 내에서 이 벌어진 일, 당원 당규와 관련된 일을 예. 사법부의 판단까지 구하지 마세요. 이건 정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기각의 사유가 될 거거든요. 사법부는 관여 안 해. 정당 내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네네. 그 정도도 못 해? 이렇게 이제 좀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예. 기각 그러면 이제 비대위는 만세! 그러고 이제 달리자!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1시간여의 심리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직접 갔죠. 이걸 참관하고 나온 사람들의 전언을 제가 들으니까 이건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인용 가능성도 놓고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기각되리라고 보지만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만약에 인용되더라도 절차적으로 법원은 절차를 보고 절차가 좀 위법하네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용해요. 그럼 절차를 치유하면 된다. 고치면 된다. 그래서 절차의 문제를 없게 만들면 인용되더라도 문제 없다. 인용 가능성을 희박하게 두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의외로 심리에서 뭘 봤냐면 절차보다도 판사가 주로 물어본 게 왜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느냐. 그 근원적인 걸 물어봤네요. 이게 내용이죠. 절차가 아니라 내용이죠.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인용되면 이제 파탄 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절차만 보고 간단하게 법원이 이제 판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판단의 근거.
지금 비상 상황이 맞느냐 네. 아니냐라고 당내에서 나왔던 그 부분까지도 네네. 짚어본다.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를 한다는 거고.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이게 판사 입장에서도 머리가 꽤 아플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주. 인용한다면 네. 헌법을 인용할 거예요. 네.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지만 네.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게 소수의 사람들의 예. 작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비상 상황이네. 예. 그럼 비대위가 만들어진 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예. 하면 이거 이준석 대표가 만세를 하게 되고 네. 비대위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용이 나오게 되면 꼭 국민의힘의 현재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네.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예, 예. 하는 아주 설레까지 나쁜 설레가 생기는 수가 거고요. 있겠다는. 그런데 이 네. 당은 별 차이가 없게 돼요. 네. 인용이 돼도 별 차이가 없는 게 비대위는 뭐야? 우리가 위법한 거야? 불법한 거야? 그럼 비대위가 없어져.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준석 대표가 직무 정지를 당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예. 그럼 원내대표가 그냥 당대표 직무대행을 또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위 출범한 이 복잡한 과정, 예. 뭐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뭐 의총 또다시 상임전국위원회 힘들게 뽑은 거잖아요. 네네. 이 과정이 무력화되고 다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뭐 도돌이표 사시 같습니다. 결정해야 되니까 돌고 돌아요. 어쨌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은 신중하게 지금 법원에서 보고 있다는 소식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당헌 개정안 네. 결론적으로는 철회를 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 원안 그대로 유지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도 안 건드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 당헌 80조 이 중에서 1번 항은 그대로 네,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가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그대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돼요. 네. 이건 뭐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정지할 수 있는 게 예. 아니고 저기 보세요. 정지하고 자동 규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기소되면 정지. 요거는 원래대로. 네. 근데 지금 고친 게 3항은 사망입니다. 고쳤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과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것에 네네.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네네.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자, 처음에는 기소만 되면 정지한다. 이건 정치 탄압의 여지가 있다. 예. 특히 지금 검찰공화국 아니냐. 네. 검찰이 그럼 우리 당직자 혹은 뭐 당 대표를 네. 기소해버리면 네. 유무죄는 한참 재판을 거쳐 나오는데 일단 당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안 된다. 피해가자. 이게 이제 청원의 내용이었고 다뤘는데 사실 전날 전준위에서는 기소를 하급심에서 적어도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으면 정지하는 걸로 하자. 네네. 라고 이걸 더 엄격하게 바꾸자는 안을 냈는데 비대위에서는 아니다. 지금 반론이 너무 많다. 그냥 유지하자. 여론도 안 좋다. 예, 그 대신 이제 3항을 좀 손을 보자. 윤리심판원은 사실만 따지는 거예요. 네네네. 문제가 있어 없어. 이번에 이준석 대표 징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당이지만. 그래서 윤리심판원은 윤리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건데 당무위원회는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의혹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가능성도 있고 이게 뭐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는 좀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당대표 혹은 당직자들이 일을 놓게 되면 우리 당내에 문제가 생긴다. 밀고 가자 당분간. 네. 그 이 윤리심판원은 윤리적 사실을 판단한다. 사실은 윤리심판원도요. 뭐 윤리위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에 정무적인 고민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윤리적 결정. 네. 근데 당무위원회는 정무적 결정. 네. 그 정무적 결정의 여지를 확 넓혔다. 그래서 결국은 기소가 되면 정지한다고 해놨지만 네. 자동 규정으로 결국은 당무위원회에서 이건 좀 정치 탄압의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요. 하면 다 빼주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게 방탄은 아닌데 반탄 정도 된다. 네. 100% 방탄은 아니지만. 아침 저희 제작진 회의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방탄은 아닌데 절반 정도의 반탄은 아닌가 싶은 얘기가 그런 있어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 뜨거워져 있는 당헌 80조 개정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비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일 당무위원회 절차가 있어요. 네. 당무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24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또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민주당의 한 의원분과 좀 깊게 얘기를 나눠보고요. 해당 내용 관련해서 어제 TV 토론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부패 그리고 뇌물수수 등에 관련된 당직자가 기소되었을 시에 그와 관련해서 곧 당무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견결히 이 개정을 하는 것을 반대해왔고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혁신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합동연설회와 방송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오늘 비대위의 이 결정이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국민들의 상식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묻는다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찬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은 현재 지도부가 있고 또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용진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당헌 80조 관련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비쳤었던 민주당의 의원 한 분과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입장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되게 희귀한 한 물건이 공개가 됐는데 야, 우리 선조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해시계가 휴대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 처음 보는 희귀한 희귀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시대 휴대용 해시계. 근데 이게 특징이 또 디지털적인 부분과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결합되고 있어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게 이게 잘 들어보시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일영원구가 이름이에요. 일영원구. 그래서 이제 뭐 영일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게 휴대용이라고 하지만 이 규모는 좀 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구본, 지구의 좀 사이즈 작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 가지고 다니는 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함은 못 찾았고 이게 미국에서 경매에 나온 걸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 우리도 모르고 이런 게 다 있었나 샀는데 이게 저기 다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당시 무관이 제작을 했다. 해외 수신사로 많이 파견됐던 분인 것 같고 1890년에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해시계는 보통 고정식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궁의 특정 위치에 딱 놓고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를 따라서 시간을 우리가 그림자로 알 수 있게끔 그림자가 눈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휴대용이라는 게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딱 갖다 놓고 그 나라에 있는 해의 궤도와 나침판으로 보고 방향을 맞추면 저절로 그 지역에서의 시간이 표시가 돼요. 대단합니다. 이게 12시간 96각 각이라는 건 15분 단위인데 15분 단위로 딱딱딱딱 끊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디지털 방식이 적용돼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해시계,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어느 위치에서나 해와의 방향을 딱 맞추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은 또 아날로그의 적인 게 결합돼 있어서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게 세계 어디에서 저는 이동식 혹은 휴대용 해시계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고정식은 많이 보지만 그래서 이게 저 밑에 추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발명가적인 기술성이 높은 그런 발명품이다. 세계 자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싶으시죠? 궁금하시죠? 내일부터요. 전시되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나라박 문화재 여정이라는 특별전에서 이 휴대용 해시계 조선시대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국립고궁박물관에 내일부터 한번 가보시면 일영원구. 뭐 이제 원품은 하나지만 나중에 이미테이션이나 기념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하나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은요. 오늘부터 직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가 되는데 일단 이 제도가 뭔지가 뭐 규격은 얼마나 돼야 되고 그다음에 휴게 시설에 뭐 갖춰야 될 비품이나 이런 물품은 뭐고 또 몇 개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뭐 대학에서의 청소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큰 대학에 휴게 공간이 없다. 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규격 1.8평. 좀 좁은데요. 좁아요. 좁지만 뭐 일단 이 정도로 적어도 6제곱미터 정도의
휴게실을 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비판이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1.8평 정도, 1.8평 정도의 공간만 주면 그 사람 하나 누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공간에다가 밖에다가 휴게실 붙여놓으면 끝인 거 아니에요? 끝이죠. 그럼 끝이에요. 경비실 같은 규모 정도.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확대가 돼 나가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평수도 넓혀줘야 하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비품이 있으면 휴게실이냐. 적어도 에어컨 설치 또는 뭐 난방 정도. 그리고 이제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뭐 이제 정수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더 강화돼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요. 최소한 뭐 햇빛을 피하고 눈이라도 잠깐 붙일 수 있고 휴게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명 근로자의 1.8평 한 사람이 누울 정도다. 조금 더 넓힐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개선되겠죠. 설치하지 않으면 뭐 1,500만 원의 최대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고요. 하여튼 뭐 이 휴게시설 공간이라는 것이 아까 어떤 분도 그러시네. 휴게시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릴라디오 프님 하시는데 당연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지금까지는. 오늘부터 맞아요. 의무화 시행이 되지만 뭐 좀 좁고 또 열악한 뭐 공간을 임시로 해놓으면 어떤가. 또 반대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열악한 영세 사업자분들은 20명이 넘어가면 그 공간 마련하는 게 좀 우리는 어려운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여튼 사용자 또 이제 그 노동자 쪽에서 모두 다 지혜를 좀 모아서 어려운 부분들은 20인 이상인데 미설치하면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의 이제 벌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루 쟀어. 근데 이제 6제곱미터보다 좁아. 그러면은 1,000만 원 벌금입니다. 1,000만 원 벌금. 뭐 무늬만 휴게 시설이지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맛집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그 당헌 80조 개정이 원안이 유지되되 3항만 바꾼 것과 관련된 얘기 조금 더 깊게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과 함께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